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이 번쩍이는 대형 종합병원 로비였습니다. 오후 2시 사람들로 붐비던 그 시간에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죠. 81세 윤석호 씨였습니다. 그의 낡은 코트는 여러 해를 입은 티가 났고 발에 신은 운동화도 제법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불안한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로 향했죠.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윤석호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평생 모은 돈으로 환자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윤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환자 치료비로 쓰고 싶습니다.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차림에 무슨 기부야. 병원비도 못 낼 것 같은데. 윤석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말이죠. 복도 끝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류태호 병원장이었죠. 50대 중반의 그는 이 병원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옆으로 30대 초반의 조혜린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병원장은 윤석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게 얼마나 되시는데요? 우리 병원은 아무 기부나 받지 않습니다. 조혜린 비서가 더욱 무례하게 거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못 내실 것 같으신데요. 본인 건강 챙기는 데 쓰세요. 그 순간 윤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81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해봤지만 이런 차가운 시선은 처음이었죠. 특히 자신이 도우려던 바로 그 병원에서 받는 모욕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윤석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걸음걸이는 더욱 느려졌고 어깨는 더욱 처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류태호 병원장은 그런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혜린 비서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둘 다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4세의 박민주 간호사가 다가왔죠. 신입 간호사인 그녀는 아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박민주가 로비 한편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석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쉬시고 가셔야죠. 박민주는 윤석호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윤석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죠. 가끔씩 가슴을 짚으며 숨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윤석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죠. 아가씨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민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윤석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죠. 왜인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죠. 기부하려던 할아버지를 내쫓는 병원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병원들이 이래? 할아버지 표정 보니까 정말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여론이 들끓자 지역 방송국에서 병원에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류태호 병원장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인터뷰 당일 기자가 여러 직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날 상황이 어땠나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병원을 감쌌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원장님은 항상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박민주만은 달랐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향했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장님과 비서님이 할아버지께 정말 무례하게 대하셨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박민주를 바라봤죠.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병원장님과 그때 그 직원분이 할아버지께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기자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습니다. 박민주의 증언이 그대로 전파를 탔죠. SNS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 간호사 진짜 용기 있다. 다른 직원들은 다 감싸는데 혼자 진실 말하네. 박민주는 집에서 방송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박민주가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죠. 박민주 간호사님,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박민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로비로 내려가니 정말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윤석호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다시? 아가씨 때문에 왔습니다. 윤석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봤어요. 아가씨만 진실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박민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윤석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가씨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민주는 윤석호를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자 윤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석호입니다. 석호 메디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 회사였거든요. 저는 그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럼 회장님이시라는. 윤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심장이 약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던 저. 같은 환자가 더는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박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모욕을 당한 그 할아버지가 시가총액 1조 원 기업의 창업주라니.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한들 믿어줬을까요? 아가씨만 빼고는 아무도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윤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달랐어요. 방송에서 진실을 말해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제가 하려던 일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박민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죠. 이틀 후 전국을 뒤흔드는 특종이 터졌습니다. 병원에서 모욕당한 노인,
국내 최대 의료기기 그룹 창업주였다. 윤석호 회장이 직접 언론에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이었죠. 윤석호 회장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일어선 이야기, 수십 년간 이어온 익명 기부 기록, 사회복지 후원 내역까지 말입니다. 석호 메디칼에서는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150억 원 규모의 후원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협력 관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류태호 병원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0억 원이면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장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요? 환자 가족들도 분노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조혜린 비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석호 메디칼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실직 위기에 몰렸거든요. 자신의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류태호 병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죠.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윤석호 회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윤석호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병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저는 그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류태호 병원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병원장이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에서 조혜린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무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혜린이 고개를 숙이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석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과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새로 부임한 병원장은 달랐습니다. 조직 정비 차원에서 조혜린 비서를 해고했죠. 설상가상으로 석호 메디칼 협력사에서 일하던 남편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석호 회장의 시선은 회견장 한편에 서 있는 박민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석호 회장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석호재단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이었죠. 환자 치료비와 장학금을 병원 행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었죠. 윤석호 회장이 직접 제안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 다시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이 박민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 마음을 아가씨가 다시 일깨워줬어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윤석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주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